공형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이런 한 쌍의 롤이 이런 기역자 현강 같은 거, 이런 현강을 할 때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모양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걸 보고 공형이라고 합니다. 이 공형 같은 경우는 치수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한번 요 모양대로 하면 그 모양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판재 같은 경우는 판재 하변은 이렇게 할 때는 이 판재는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이거는 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형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공형의 구성 형태를 보면은 형태가 크게 개방 공형하고 폐쇄 공형이 있습니다. 자, 개방 공형은 이와 같이 요 각도가 요 L 각도가 요거하고 요 각도가 60도보다 작을 때가 작을 때 사용하는 것이 개방 공형이고 60도보다 얘가 클 때는 이와 같이 이렇게 클 때는 개방 공형이 아니라 폐쇄 공형을 씁니다. 이와 같이 이건 이제 60도 이상일 때, 이거는 60도 이하일 때 씁니다. 그래서 얘는 한 쌍의 롤에 똑같은 공형이 반씩 패여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파여 있는 형태고, 얘는 이제 한쪽에만 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중요한 것이 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부분입니다. 요거 L보다 큰 거냐, 작은 거냐. L보다 작을 때는 개방 공형이고 L보다 클 때는 폐쇄 공형입니다. 그 다음에 언더필링과 오버필링이란 말이 있는데요. 언더필링은 예를 들어서 공형에 재료가 꽉 차 있지는 않는 상태. 그럼 실질적으로 공형보다 재료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언더고, 지금 오버필링 같은 경우는 재료가 넘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라고 하죠. 자, 이와 같이 아까 여기 공형은 치수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공형을 할 때 반드시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구성 요건이 첫 번째로 보면 제품의 치수 형상이 정확해야 된다. 왜냐면 아까 여기서 요거 있었죠.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롤에 국부 마찰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명도 길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변할 때 재료의 흐름이 균일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률과 실수율이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정해진 롤 각도나 또는 뭐 아변력 또는 롤 간격, 뭐 이런 스페이스를 이걸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거 역시 아까 요 위에서 얘기한 이 치수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만들 때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싹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변 동력은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홀의 형태도 또 데드홀이라는 형태 있고 립홀이 있습니다. 데드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형태가 좀 데드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한쪽에만 패여 있는 거, 이렇게 한쪽 롤에 패여 있는 것이 데드홀이고, 그 다음에 립홀은 이렇게 롤러가 있으면은 여기 롤러 있을 때 양쪽에 이렇게 패여 있는 걸 보고 립홀 그렇게 표현합니다. 립홀은 양쪽 롤에 이렇게 패인 거, 데드홀은 한쪽에 패인 거,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형 설계 원칙인데요. 공형 설계는 공형 각부의 간면율은 단면이 이렇게 줄어든 그 비율을 말하거든요. 그걸 균일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초기 공형에서 예리한 홈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직접 압파를 이용해야 됩니다. 간접 압파가 아니라 직접 압파를 해야 이렇게 모양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잘 만들려면 직접 압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형은 가급적이면 단순화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너무 복잡해지면 공형 설계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모서리가 거칠지 않게 해야 됩니다. 뭐 대부분 이런 문제 나오는 거 보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다 보면은 간접 아파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 아파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직접 아파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영 설계 방식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6가지 방식인데요. 그 중에서 요 5가지 방식, 요거는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플랫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버터플라이 방식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다이아고널, 그 다음에 다곡법이라고 있는데요. 플랫 방식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강판 하변하고 아주 유사한 형식이고, 얘 같은 경우는 U자 형광, 얘는 I 형광, 얘는 공영을 경사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보통 이걸 기차 레일 같은 데 적용하는 것이 여기는 다이아고널입니다. 그래서 요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틀려지니까요. 그것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공영 설계 방식 요 자체 요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끔 문제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중 공영 설계 방식이 아닌 것은 하고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 고르는 거.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영 설계 원칙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아까 감면율은 균등하게 하고, 여기에 보면 직접 아파를 피하고 간접 아파를 이용한다. 이게 잘못됐죠. 이게 반대가 됐죠. 이게 간접 아파를 피하고 직접 아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됩니다.